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도로교통공단 자료를 보니까요. 최근에 5년 사이에 여름 휴철에 하루 평균 600여 건의 사고가 난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15명 정도 차량으로 인해서 부상자가 발생한다 하고요. 특히 휴가 시즌에는 렌터카나 캠핑카 이용들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서 소비자 분쟁, 소비자 피해도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슬기로운 법률생활 법률사무소 3정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보니까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걸 보니까 렌터카 관련된 피해 35%가 아니 렌터카 업체가 비용을 너무 많이 청구했다라는 네. 건데 아무래도 사고 이후에 관련된 것 같아요. 근데 과도하다라는 기준부터 한번 좀 살펴볼까요? 그렇죠. 과다하다는 건 일단 법적으로는 상당한 범위 이외에 추가적인 청구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이게 다 모호하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요. 그럼 상당한 범위 내의 청구는 가능하다는 건데 이를테면 당연하지만 고장 파손을 일으킨 데 대한 수리 비용을 물리는 건 뭐 당연하죠. 예, 당연합니다. 네. 그리고 이 차를 고치는 동안 쓰지 못한 렌터카 그 차 주의 입장에서 얻게 된 영업 손해 이 정도까지는 사실 물리도록 하는 것이 그렇게 무리하다고 보지는 않는데 다만 사고의 경중, 가벼움, 무거움을 전혀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얼마 미리 이렇게 계약을 체결한다든지요 하는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상세하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렌터카 빌릴 때도 네. 뭔가 사전에 보험 같은 걸 들잖아요. 요금 안에 보험이 맞습니다.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보장이 되는 건지 심지어 뭐 침수나 막 폐차 됐을 때도 이 보험으로 되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이게 렌터카 분쟁이요. 제일 많은 게 위약금 분쟁이고요. 위약금. 내가 가지도 않았는데 쓰지도 않았는데 위약금을 너무 과도합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실제로 사고 처리와 관련한 분쟁들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굉장히 큰 사고까지 나면 그걸 온전히 렌터카를 빌린 사람이 다 부담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사실 렌터카 계약을 하면서 어떤 보험에 체결했는지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렌터카를 그냥 빌리면요. 추가 보험을 들지 않으면 의무보험, 그러니까 네. 책임보험이라고 하죠. 상대방 차량의 파손과 운전자가 다친 부분에 대해서 커버를 해주는 그 보험에는 그냥 자동가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그것과 상관없이 별도의 면책금이라고 해서 이게 자차보험 같은 건데요. 네. 이걸 들겠냐고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런 통상의 보험회사에서 만든 보험은 아닙니다. 렌터카 업체에서 운영하는 유사보험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입하는 거 자체가 뭐 불법인 건 아닌데요. 네. 다만 무리하게 가입하도록 하는 경우들이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면책금을 일괄적으로 대단히 상향 조정을 해놓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했는데도 이 면책금에 따라서 얼마 분명히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면 그거는 무효라고 판단을 받는 거예요. 네. 불공정 거래라고 판단을 받게 돼서요.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따져보실 필요가 있고 실제로 보험 범위를 넘는 물론 과다하게 청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실 수 있지만요. 본인이 잘못한 부분은 보험에서 커버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손해에 대해서는 사실상 운전자가 실제로 책임을 지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아하, 그래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아까도 그 위약금 뭐 이런 게 분쟁이 제일 많다라고 해주셨는데 렌터카를 계약을 해놨는데 만약에 그쪽에 가지 못했던 사정이 네.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개인 사정일 수도 있고 천재지변일 수도 있고 그러면 그렇게 취소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규정이 어떤가요? 정부에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에 많은 이 유형의 분쟁이기 때문에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의 자동차 대여업이라고 해서 사실상 렌터카 규율을 하는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내가 갈 수 없게 됐다. 여행지에. 개인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업무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렌터카 회사에 24시간 전에 통보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24시간 이전, 만 하루 이전에 저 이용 못하게 됐습니다라고 하면 돈 전혀 주지 않아도 됩니다. 걸어놓은 예약금도 다 환급받으실 수가 있도록 규정을 해놨고요. 다만 너무 임박한 24시간 이내에 저 못 가게 됐으니까 렌터카 예약 취소할게요 라고 공지를 하게 되면 대여 예정 요금의 10%는 떼고
돈을 돌려받는 거니까 이를테면 10% 정도의 금액은 렌터카 업주에게 주셔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0%만. 네. 그리고 24시간 이전에 취소할 경우에는 뭐 위약금이 없는 거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이어가지고요. 네. 뭐 처벌이나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해서 별도의 제재가 가해지는 건 또 아니기는 합니다. 그러면 렌터카 업체마다 이 위약금을 다르게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예. 뭐 이왕 만들어 놓을 거면 강제 조항으로 해야지 이게 뭐 그래요. 그러니까 분쟁이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강제 조항이 아니니까. 자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그리고 렌터카를 실제 받아서 운행을 시작하기 전에 그래도 뭔가 좀 뒤탈이 없도록 좀 만들어 놔야겠다. 어떤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면 좋을까요? 이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네. 일단 나중에 내가 파손하지 않은 부분까지 이거 없던 스크래치가 생겼다. 이런 문제 제기를 받을 그럴 수도 수 있죠. 있어요. 그러니까 차량 인수를 딱 받기 전에 차량 상태 꼼꼼하게 한번 살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연료량도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반납 시에 손상 이런 부분이 내가 하지 않았다는 걸 하려면 이런 스크래치 그리고 이런 찌그러짐은 제가 이걸 공식적으로 인수받기 전부터 있었어요라고 해서 상대한테 인식시키고 그리고 운행을 하셔야 문제가 없고요.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느끼시면 이 손상 부위는 이렇게 이미 차량을 인수받기 전에 있었습니다라고 그렇죠. 계약서에 남기시는 것까지 좀 필요합니다. 요즘엔 뭐 스마트폰 다들 들고 다니시니까 사진이나 동영상 남기기가 수월해서 이거 꼼꼼하게 찍어놔야 됩니다. 뭐 자동차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 구석구석 동영상 찍는 데만 한 3분이면 되니까요. 네. 다들 그렇게 해놓고 출발하시더라고요. 불안하니까. 그리고 또 요즘에 캠핑이 굉장히 유행이어가지고 캠핑 가시는 분들 특히 캠핑카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특히 값비싼 캠핑카를 직접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중요한 거는 주차 문제더라고요. 그렇죠. 주차 문제 너무 심각한데 특히 이것도 알박기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특정 주차장에 몇 달씩 거기다 차를 대놓고 있는 거. 이거는 법적으로 좀 어떻게 따져볼 수 있을까요? 이게 규제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게 있는데요. 일단 네. 법 적용을 어느 법을 할 수 있냐면 도로교통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교통법. 도로의 범위가 상당히 법적으로 넓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4차선 도로 뭐 이런 도로뿐만 아니라 시청의 광장 주차장 같이 넓은 공간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라고 법적으로는 봅니다. 그러면 이런 저렴한 공영 주차장에 오랫동안 세워놓는다. 이러면 도로교통법 위반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도로교통법에서 제재하고 있는 건 일반 교통방해죄라고 해서 교통의 흐름에 상당한 좀 장애를 초래하거나 이런 행위를 규율하지 단순히 이 갓길을 세워놨다거나 한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라고 해서 제재하는 조항은 없어요. 그렇다면 주차장법과 관련해서 이거 위반 혐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주차장법에는 장기 알박기 주차를 하는 거에 대한 근거 조항은 마련돼 있지가 않습니다. 다만 다행인 거는요. 2020년도부터 아예 캠핑카를 본인이 사면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법을 고쳤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았다. 이게 또 제재 규정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재까지 하는 건 좀 너무하다라고 생각해서인지 모르지만 이 법에 담기지가 못했고요. 또 하나의 맹점은 이게 2020년도에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법률은 기본적으로 장래효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급해서 적용하는 건 대단히 이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도 이전에 캠핑카를 등록하신 분들한테는 사실 아무 소용이 없는 법인 거죠. 그래서 지자체 등에서 이거 우리가 조례 같은 걸 고쳐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자라고 했는데 단순히 차량만 세워서는 규제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왜냐면 저 지금 세웠어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뭐 부탄가스나 뭐 음식을 해먹는 조리기구를 갖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야. 이 공무원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실제로 협조를 받기도 어렵고 이게 규율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순찰을 돌면서 사진을 찍어놓고 언제부터 있었던 차량, 며칠 연속 있었던 차량 찍어놓으면 될 텐데 근데 그것도 무료 공영 주차장에 그렇게 네. 세워놔버리면 요금을 징수할 수도 없고 그리고 캠핑카를 살 때도 주차 공간을 확보하도록 법은 고쳐놨지만 강제 규정은 또 아니다.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아니 왜 법을 만들어 놓고 제재 규정을 왜 안 만드는 이게 거예요? 가벌성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또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걸 처벌 위주로 했을 때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어떤 사용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게 된다라는 걸 좀 가급적 자제하는 형법 자제주의라는 또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제재를 안 할 거면 법은 왜 만드는 거죠?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길가에 무료 주차장 그 라인에 캠핑카를 줄줄이 세워놨어도 교통 흐름만 방해하지 않으면 네, 처벌할 수가 없다. 위반은 아닙니다. 이게 한계네요. 네. 근데 이거는 계속해서 좀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여서 입법 쪽에서도 좀 생각을 다시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또 하나 캠핑족들 그리고 또 텐트족들 이른바 캠핑장에 또 이것도 공영이나 무료 이런 명당 자리에 텐트를 계속 쳐놓는 분들 계십니다. 이것도 알박기죠. 아, 그렇죠. 근데 심지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너무 얄미운 나머지 장기간 깔아놨던 그 텐트를 일부러 훼손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칼로 네, 찢어놓는다라든지. 이거는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일 텐데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해당 무슨 커뮤니티 같은 곳에 굉장히 칼로 날카롭게 다 이 텐트를 찢어놓은 사진이 올라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들은 속 시원하다는 반응들도 사실 적지는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네, 오죽하면이죠. 뭐 닌자 같다 뭐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었는데. 좋은 건 아닙니다만. 예. 그런데 최근에 이제 경북의 무료 캠핑장에서도 하루에 20여 개의 텐트에 다 이 칼 같은 날카로운 물질로 찢어놓은 이게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거 당연하지만 텐트 같은 것도 재물입니다. 법적으로는 타인의 재물의 가치를 손상시키는 걸 재물 손괴죄라고 하기 때문에요. 예. 남의 물건을 훼손한 혐의로 이건 재물 손괴죄로 재판에 넘겨질 수가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아하. 그리고 근데 어찌됐든 간에 텐트도 아무리 오랫동안 알박기를 해놨어도 이것도 제재할 수는 없겠어요. 네, 그래서 차량도 마찬가지인데. 맞습니다. 일단 그러면 앞에서도 법 제도가 미비하다라는 지적을 뭐 제가 하기도 했었는데 그러면 뭔가 법적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오는 게 있나요? 있죠. 이게 민원도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렇죠. 사실 얌체 행동을 한다는 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죠. 예, 얌체죠. 그런데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한 발 한 발짝씩 법을 좀 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해수욕장법 시행령이라는 게 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됐는데 이른바 알박기 텐트 강제 철거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가져간 겁니다. 이게 공무원분들은 이런 지침이 없는 상태와 있는 상태는 완전 천지차이인 거죠. 이렇게 기준점을 정부에서 마련해 줘야 실제로 다른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철거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또 맹점이 뭐냐면요. 이 법이 해수욕장법이잖아요. 네. 그래서 해수욕장에서는 강제 철거할 수 있는데 섬이나 해안도로, 하천 여기에도 텐트 알박기 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사실 법에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거고요. 그게 해수욕장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아이고야. 그리고 저희가 계속 캠핑카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캠핑카를 해수욕장에 알박기 했을 때 그거는 강제적으로 뭐 견인하거나 할 수 있느냐. 이건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지 텐트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또 단속 사각지대라 이런 비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참 많네요. 그러다 보니까 더 헷갈리는 거고 또 민원 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 그 캠핑카를 사는 분들도 많지만 캠핑카를 개조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캠핑카로 만드는 분들도 많고 이거는 어떻습니까? 법적으로는? 이게 워낙 캠핑이 일반 문화로 자리 잡다 보니까요. 예. 이게 어떤 규율하는 것도 좀 완화되는 추세에 있는 것도 많습니다. 2014년도에 11인승 이상 승합차의 캠핑카 개조는 합법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네. 2020년도부터는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 등 다양한 자동차를 캠핑카로 개조해서 운행하는 것도 합법입니다. 다만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서요. 자동차를 캠핑카로 개조하기 시장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네. 또 전문가인 자동차 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제작사를 통해서만 개조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기술이 좋다고 임의로 뚝딱뚝딱 차를 바꿀 수는 당연히 없고요. 꼭 허가받은 업체에 맡기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아주 근본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죠. 최고 속도 제한 장치. 네. 그리고 제동 장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손을 대는 것은 금지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속도 제한 장치에 무단으로 해제 조치를 하거나 조작을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형사처벌을 세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불법 개조된 차량인 걸 알면서도 내가 운전을 했다. 그 운전자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하, 이거는 강제 규정이 확실히 있네요.
허가받은 자동차 제작자를 통해서만 개조할 수 있고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좋은 정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장윤민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들어보시죠.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전력 수요가 올여름 들어 최고치를 찍을 것으로 예상됩니다.